건강식품 광고 많이 보셨죠? 특히 의사나 한의사들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식품들은 보통 믿고 구매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전문 의료인 추천 건강식품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식약처가 의사, 한의사 이름을 내걸고 허위 광고한 식품업체 36곳을 적발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점점 더 늘어나는 허위 광고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식약처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과대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는데 아까 36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걸린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매 업체는 36곳이고 제품으로 보면 9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가서 판매됐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161개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들을 여러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사실 이번에 처벌의 대상은 36곳의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업체를 적발한 처벌하기로 한 거군요. 이 36곳 판매 업체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적발된 거예요? 네네, 이제 제품으로 보면 이제 9개 제품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심의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미리 해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올려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건데 틴탄 플란트정 뭐 이런 건데요. 주로 사실은 뭐 이게 뭐 부원료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부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을 이제 광고를 한 거를 약간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그 원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뭐 면역이나 혈액순환에 좋다. 또 뭐 간닥터 이런 경우는 간 건강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하도록 그렇게 광고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 추천이 들어간 경우인데 뭐 무슨 한의사가 추천한다 뭐 이런 경우인데 이건 차가버섯 식품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한 경우가 이번에 적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더 많은 함량을 함유하고 있다. 녹용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 상품에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비방 광고도 이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내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겁없는 행동이 아닌가 싶거든요. 심의받은 심의는 이렇게 받고 다른 내용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아예 그냥 각오하고 법을 위반하겠다라고 나선 것 같은데요. 그게 건강기능식품 그 광고 심의할 때 그 완성된 광고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고를 가지고 심의를 해요.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원고요? 종이에 써져 있는 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상화 됐을 때는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팜플렛 같은 걸로 만들어졌을 때도 약간씩 이제 변형을 하는데 그 후속에 검토를 하지 못하는 거죠. 원고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뭐 SNS상에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때 뭐 지켜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판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위반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이제 식품 표시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금지를 하고 있는 광고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는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허가 절차에 의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반 식품이면서 건강기능식품인 척하는 거, 식품인데 의약품인 척하는 거, 이것도 금지돼 있고요. 거짓 과장 광고도 당연히 이제 금지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 기만이라 그래서 약간 사기성, 사실이 아닌데 이제 사실인 것처럼 약간 기만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품을 과학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거 이것도 이제 현재 금지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기능성은 특히 실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을 주장하려면 그 업체가 기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실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기능성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이제 과장된 기능성을 표시한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걸렸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식품에서 적발되지 않는 데도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뭐 사례들을 좀 짚어봤는데 앞서 보니까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이 지금 20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쉽게 이해를 하면은 그 사용자 후기를 남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 후기를 가지고 광고를 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떤 경우에 소비자 기만으로 해당이 돼서 불법인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만으로 걸렸다는 거 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거나 체험기를 올렸는데 그게 사실은 조작됐다는 업체하고 같이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사전에 좋게 상의를 해서 써달라. 했거나, 예, 아니면 그분이 사실은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체험기를 올리는 사람이거나 예. 그런 경우인데 마치 이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순수한 소비자인 것처럼 하는 경우를 우리가 기만행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섭취를 했느냐, 또 어떻게 자기가 뭐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체험을 기본적으로 광고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기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사실일지 사실이다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된 것들을 일부러 골라서 네.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체험기를 올릴 때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경험, 같은 걸 섭취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물을 좀 보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된 체험기를 일부러 골라서 올리는 것도 일종의 기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되지 않은 후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선이 좀 그러게요. 불명확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체험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체험기를 전적으로 뭐 그 신뢰해서 뭐 제품 선택에 결정적인 어떤 정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설명해주거나 이런 네.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또 아까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왜 전문 의료인들, 의사나 네네. 한의사들이 나와서 추천하면 네. 사실 저는 믿음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많이 네. 알려주신 분이 또 소개를 네. 하고 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네. 믿음이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하거나 홍보를 하면 뭐 매출이 는다든지 판매량이 네. 늘다든지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나요? 실질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홈쇼핑 같은 데서도 그쵸. 네, 그런 분들 모셔다가 나오죠. 예, 상품 출시하는 거를 뭐 굉장히 이 많은 고가의 개런티를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게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냥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예능인처럼 네. 이미 얼굴이 어느 정도 굉장히 알려진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상품을 소개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왠지 나랑 잘하는 사람 같아서 맞습니다. 날 속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믿고 싶죠, 괜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좀 하다가 네. 예능 같은 데 나가서 뭐 건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얼굴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홈쇼핑 같은 데서 제품이 딱 출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코스를 일종의 네. 밟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쇼닥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그- 중에는 네. 믿을 만한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다 뭐 다 문제가 그렇다고 볼 있다라고 수는 얘기를 할 없는 수는 거니까요. 없는데 어쨌든 네. 그런 코스로 활동하시는 몇몇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추천한 제품이 이번에 또 적발이 된 것도 같이 있습니다. 네. 꽤 알려진 분들도. 네네. 이게 문제는 전문 의료인과 미리 사전에 상의가 된 상태에서 광고를 했다라고 쳤을 때 네, 그 네. 전문 의료인도 어떤 법적으로 이게 허위 광고로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을 받게 네네.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업체와의 이제 같이 공조 속에서 이런 허위 가장 광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번에도 판매 업체만 하고 사실은 전문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떤 행정 처벌이나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시각처가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거래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계약서 이런 게 없나요? 예,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약이 있지 광고에서 어떻게 내가 얼굴이 어떻게 쓰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약은 사실은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각처가 판단하기에는 업체가 그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해서 활용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건데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식약처는 그런 조사를 할 역량이나 이런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데 검찰의 고발이나 이런 조치가 들어가면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허위 가장 광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약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적발된 거는 업체에 대해서만 했고 전문가에 대해서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해주셨지만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피해를 네네. 미리 예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환불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모든 보상은 소비자 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책임 구조를 가지고 본인이 있어요. 입증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뭐 화장품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소비자가 소송해서 패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증을 못해서 그렇죠. 자신의 피해가 해당 제품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소송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배상의 책임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기만행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허위 가정 광고에 대한 행정 조치는 2개월 영업 정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7일부터 해서 2개월까지 네.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15일이 가장 최대한의 영업 정지 조치였다가 계속 솜방망이 처벌 비난이 있으면서 2018년에 2개월까지 높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식약처는 실제로 처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정 처벌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는 거예요. 조치를 해달라.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또 보건소 단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 가서 또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할구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솜방망이로 그냥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은 계속적으로 일 터질 때마다 올려놓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배상 부분은 피해 사실 입증이라고 하는 사실에 걸려서 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소비자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의 개정 운동을 계속 소비자 운동 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허위 가정 광고 사실만으로 배상에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판매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받는 처벌들이 적으니까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